초보자를 위한 기초 C 언어 강좌.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 int a는 0, 요거를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int형만큼 메모리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1바이트 만큼 4개, 그러니까 인트형 만큼이라는 거는 이게 1바이트 만큼 4개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 만큼 이렇게 메모리가 생겨요. 이 전체가 인트형이고요. 그리고 요 인트만큼의 요 4바이트만큼의 공간에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는 이렇게 1바이트마다 주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0x01 뭐 이런 식으로, 0x02 이런 식으로, 0x03 0x04 이런 식으로 1바이트마다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주소는 이렇게 하나씩 증가를 한다는 거, 그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인트형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캐릭터 str5는 뭐 abc다. 자, 요런 것도 사실 보면, 자,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5바이트. 이 캐릭터형은 하나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5개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5개에서 5바이트 만큼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그리고 1바이트마다 이렇게 주소가 있으니까 그 주소를 0x01, 0x02 뭐 이런 식으로, 0x0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소가 있어요. 또 메모리에 이 0x01이라는 거는 요 얘한테 부여된 주소죠. 이 0x01 번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요런 식으로 주소가 이렇게 하나씩 1바이트만큼씩 이렇게 부여가 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차례인데, 일단 포인터가 뭐냐면 어떤 주소 값을 가리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0x02 번지를 가리키는 녀석이다. 그러면은 걔는 요 0x02 번지를 가리키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요 메모리에 뭘 쓰거나 읽거나 할 수가 있는 애예요. 뭐 0x02 번지를 가리킨다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장한다는 표현보다는. 뭐 하지만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int a는 0, 얘에서 이 a를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면, 지금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잖아요, a가. 그리고 이 시작 주소는 0x01이에요. 그러면 그 포인터는 이 0x01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0x01을 가리킨 포인터를 이용해서 요 int형의 요 주소 값을 가지고 이 안에 값을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캐릭터형도 마찬가지예요. 캐릭터형도 이 str이라는 이 변수를 가리키게 되면은 요 맨 앞에 얘를 가리키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문자들을, 문자 값을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탕화면을 보죠. 여기 보면은
이런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진 얘네들을 단축 아이콘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프로그램은 다른데 프로그램 파일이나 이런데 설치가 돼 있지만 얘네들을 누르면 또 실행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보면 속성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 경로 안에 있다고 이렇게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포인터도 마찬가지죠. 포인터도 자기가 아닌 다른 이제 변수나 그런 것들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 주소 값을 가지고 걔의 뭐 내용을 꺼내거나 아니면 다른 값으로 넣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주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콘을 누르면 요 주소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니까 그것도 포인터도 마찬가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일단 포인터를 한번 선언을 해 볼게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주석으로 막고 포인터를 선언할 때에는 변수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앞에 자료형을 쓰고 int 그 다음에 포인터를 선언하겠다고 알려주는 이런 곱하기 표시를 하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름을 써줍니다. 저는 P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int형 포인터 변수 P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쓸 때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 0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할 때는 이렇게 null 이라고 보통 붙여줍니다. 그냥 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주소가 0이라는 소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 포인터 변수는 이 포인터만의 초기화법이 있다는 거 요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봤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요 null이랑 요 0이랑은 다른 존재이긴 한데 우선은 요거랑 요렇게 0은 뭐 같은 식이다 그런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봤는데 그럼 포인터 변수에 요 A에 주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는 이렇게 대입을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AND 표시 앰퍼샌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하면 요 앰퍼샌드 얘가 이 A의 주소를 이렇게 반환을 해요. 그래서 그 주소가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 값을 넣을 때는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이게 값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여서 주소를 이렇게 반환하게 만들어 준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int 포인터 p2는 이렇게 A의 주소예요. 그래서 얘는 A의 주소를 초기화를 해줬고요. 자, P에다가 이렇게 P2 이거를 주소를 이제 A의 주소를 얘랑 다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이면 얘는 원래 주소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이게 되면 이 P2 자체에 얘도 어딘가에 그 포인터 변수도 어딘가에 주소에 저장이 돼 있을 거 같잖아요. 이거 자체의 주소가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저장을 안 하고
요렇게 이렇게 p2에 있는 거를 p로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주소값이니까요. 얘는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얘의 값을 얘에다가 넣는 이런 식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 앰퍼샌드는 그냥 일반 변수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포인터 변수에다가는 잘 안 붙여요. 근데 이제 요 앰퍼샌드의 개념을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넣은 값을 찍어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printf %d 계획문자 콤마 그리고 이 p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는 주소잖아요. 일반 변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값을 딱 대입이 되는데 얘네는 주소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네의 값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해서 이 포인터 표시 요거를 다시 붙여줘요. 그러면 이 표시는 얘가 가리키는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 변수를 쓸 때는 아무것도 안 쓰지만 포인터 변수를 쓸 때는 이렇게 찍는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p에다가 이제 요건 지우죠. 일단 자,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자, 그러면 a의 주소가 p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p를 이용해서 a의 값을 고쳐 보겠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값이라는 얘기죠. 주소가 아니고. 이렇게는 뭐 1, 2, 3 이렇게 그냥 바로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바꿔주고, 그리고 출력할 때도 값을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a도 찍어 볼게요. 자, %d 계획문자 그리고 a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p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도 이렇게 1, 2, 3이고 a의 값도 1, 2, 3이에요. 사실은 같은 메모리 주소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고쳐도 값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 포인터 변수 p를 그냥 인트형 변수 요 a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포인터 변수는 어디다가 쓰느냐, 이런 게 또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뭐 말로 어디에다 쓰고 이런 걸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또 강좌를 진행을 하다가 포인터를 많이 쓸 테니까 그런 걸 보고 이런데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포인터에 주소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저장된 주소의 값을 사용해서 뭐 값을 바꿔보고, 그리고 출력을 해보는 걸 해봤어요. 여기서 나온 요 두 개가 있죠. 요 모양이 있는데 요 두 개를 포인터 연산자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배울 당시에는 요게 포인터 연산자라고 얘기를 잘 안 했고요. 그때는 참조 연산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포인터 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참조 연산자라고 하든 포인터 연산자라고 하든 요거를 가리킨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앰퍼샌드 요 표시는 이렇게 변수, 뭐 상수도 상관이 없어요. 걔 앞에 붙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얘의 주소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 곱하기 표시, 얘는 이렇게 포인터 앞에 붙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정말 많이 쓰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인터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할 때 앞에다가 자료형을 써주는 이유가 또 궁금할 수도 있어요. 이 포인터 자체는 주소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크기는 일정해요. 인트형만큼 4바이트기는 한데,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캐릭터 이렇게 p str 은 null 뭐 이런 것도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얘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예요. 주소를 담는 변수니까.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컴퓨터에서는 32비트고요. 주소 길이가. 그리고 64비트 컴퓨터에서는 64비트예요. 그 주소의 길이가 64비트란 얘기죠. 물론 64비트 컴퓨터에도 32비트 프로그램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프로그램 파일이 있고, 프로그램 파일 가로 열고 x86 가로 닫고 뭐 요런 게 있잖아요. 폴더가. 이제 x86 폴더에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는 32비트 주소를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32비트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x64, x86이 있는데 x8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4바이트가 맞습니다. 32비트는 4바이트죠. 그래서 얘도 32비트고 얘도 32비트인데 요 자료형이 다르죠. 이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에 저장할 변수가 뭐 캐릭터형이면 캐릭터형으로 쓰고 인트형이면 인트형으로 쓴다. 이렇게만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똑같이 맞춰준다. 똑같이 맞춰주는 걸 제일 많이 써요. 다르게 쓰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똑같은 형으로 맞춰주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메모리에 변수가 저장이 되고 요 주소 값이 이렇게 할당이 돼 있다. 이게 몇 번지 이런 식으로 1바이트마다, 그리고 1바이트가 증가할 때 요 주소 값은 1씩 증가한다. 그런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포인터가 어떤 애냐, 요런 주소를 가리키는 애다. 요런 주소를 담는 변수다. 그리고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자료형을 앞에다 쓰고, 이렇게 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초기화할 때는 null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또 요런 것도 했었죠. 요렇게 앰퍼샌드 그리고 곱하기 표시, 요런 것도 포인터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소를 넣고 값을 빼고 또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포인터는 좀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1회분으로는 좀 힘들어서 2회분으로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인터의 남은 부분들, 뭐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별이 2개, 3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오늘 하지 않은 여러 가지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